통일 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 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통일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 논의하게 되면은 보통 비용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일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수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동안 통일하면은 비용 차원에서 주의가 집중이 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통일하면 일단 부담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통일하게 되면 뭐를 북한에 주워버리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모두가 다 함께 더 잘 되는 윈윈하는 구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네. 이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일 논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뤘을 때와 종합적으로 다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예, 많죠. 아주 많죠. 거의 지금 단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고 한 2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한 4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를 종합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한쪽만 보고 부담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러한 그 정서가 이제 통째로 바뀌어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전부 같이 알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부분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도 하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염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분단 70여 년이 되는데도 통일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위론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가 부족한가를 생각하면은 실리적인 면, 이 면도 함께 결부가 돼서 당위론적인 면하고 실리적인 면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총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 편익, 수익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유, 인간다운 삶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그 생활이 참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그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전부 망연자실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어느 면에서 보면 숫자에 불과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서 이 북한 동포들이 다시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 경제적인 면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근래 남한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통일은 정말 대박이다 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알아줘야 그래야 이제 통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입장에서 볼까요? 신 교수께서는 경제적 이득, 편익 내지 수익
총 누적을 시기별로 나눠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대략 시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예.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 편익, 수확, 수익 이런 거를 전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정리해서 보기가 참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종합적으로 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통일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게 한 가지가 있을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통일 후에 우리가 남북 소득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그 계획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도 경제 성장이 되지만 남한에도 그에 따라서 함께 경제 성장, 아주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하는 요 통일 후 10년 동안 요 기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는 이제 산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부분, 이렇게 셋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예. 통일 직후, 통일 후 10년, 예. 그리고 10년 그 이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나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러면 통일 후 10년을 볼까요? 통일 자금이 투입되면서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 예. 건설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쳐버리고 이럴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북한의 지금 현재 상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예를 들자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네. 스스로 발전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이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북에도 도움이 되고 남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측 입장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이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말에 이게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남한테 이제 잘해주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크게 이제 보답을 받는다. 이제 이런 네. 뜻이 되겠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 동포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했을 때 남한에서는 그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엄청난 생산량 증가가 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접어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측의 소득 조정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으셨습니다. 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북측에 어느 정도의 이 실물 자본을 조성해 주려면은 그걸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매년 들어가는 거는 좀 줄어들겠죠. 그럼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간을 길게 하면. 근데 짧게 하면 그 대신에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요 한 가지만 보면은 그렇다면 이 기간을 좀 길게 잡을수록 좀 부담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북측에 우리가 제공하는 거가 그 실물 자본이 뭐냐 하면은 실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투입된 거는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될수록 감가상각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이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기간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분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북측의 1인당 생산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남측 절반 가까이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분리 관리하는 시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북측의 소득 수준이 이제 그만큼 더 올라가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렇지만은 한 나라가 통일이 됐는데
이 소득 수준을 올린다고 계속해서 분리해서 지낼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좀 조속하게 통합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도 큰 무리가 없이 같이 섞여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측의 소득의 한 절반 정도까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과거에 한국 내에서도 남한 내에서도 어느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소득 수준 비교해 볼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 그 정도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